입문의 단계라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는 바로 영상을 시작해야 되겠어 이런 것보다는 먼저 조금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포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던 설문조사와 질문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디퓨전이 시작하기 어려운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입니다. 저도 처음 스테이블 디퓨전을 접했을 때 그런 막막함을 느꼈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접했더니 그래도 조금 할만했다, 이런 노하우들을 조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 단계거나 초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입문자 그리고 초급 단계는 어떤 분들에 해당되는지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세워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입문자의 단계는 아예 컴퓨터 쪽을 잘 모르시거나 생성형 AI는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막연하게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가 입문자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보의 단계는 미드전이나 달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걸 사용해 보지 않았더라도 컴퓨터를 조금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단계가 초보의 단계라고 저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문자는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입문자의 단계는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이 생성형 AI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영상이 됐든 이미지가 됐든 달리 미드전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생성형 AI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가벼운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가장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달리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이컵 로고를 만들어줘, 코파일럿에서 이렇게 입력하면 이런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원리를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문의 단계라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는 바로 영상을 시작해야 되겠어 이런 것보다는 먼저 조금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나중에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포기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입문의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재미를 먼저 찾는 게 다, 그리고 그 재미를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입문자의 단계를 벗어났고 초보의 단계에 진입을 했다면 초보자는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제가 만약 초보 단계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미드저니는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드저니를 제가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미드저니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미드저니를 쓰게 되면 이 환경에 너무 적응해버릴 수가 있어요. 텍스트로 몇 번 간단하게 입력했는데 상당히 멋있는 이미지를 미드저니로는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미드저니에서 나는 미드저니 마스터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넘어가야지 하는 순간 이게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순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드저니 환경에 너무 적응해버리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게 2배, 3배 이상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중수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을 중수로 생각하냐면, 제 생각엔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컨트롤 넷과 여러 다양한 확장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에러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죠. 스테이블 디퓨전은 정말 많은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에러들을 스스로 검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중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수는 컨트롤 넷을 한 번에 2개에서 3개 이상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에러 해결은 기본, 더 나아가서 컴피 UI까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을 저는 고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중수와 고수분들은 사실 이 영상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입문자나
초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초급과 입문자들이 처음에 생각보다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웹 UI가 있고 컴피 UI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뭘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생각보다 검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두 개 다 모두 스테이블 디퓨전을 구동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작업은 컴피 UI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컴피 UI는 만약 여러분이 입문이나 초급의 단계에 진입하신 분이라면 또는 노드 형태의 뭔가 다른 툴을 다뤄보지 않은 분이라면 저는 강력하게 웹 UI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웹 UI부터 보통 초급 단계 때 또는 입문 단계 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익히기가 이 웹 UI가 훨씬 더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컴피 UI 형태가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개인적으로 컴피 UI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컴피 UI로 넘어가는 단계는 내가 영상을 이제 좀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 단계까지 오거나 또는 SDXL 그리고 컨트롤넷을 2개, 3개 이상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컴피 UI로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피 UI로 넘어갔다고 해서 웹 UI가 쓸모가 없어지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피 UI를 사용하면서 컴피 UI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웹 UI로 넘어가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처음 초보 때는 웹 UI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에러 해결법도 가장 많이 나와 있고 또 그나마 대처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컴피 UI 같은 경우는 에러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해결법도 상당히 불친절하게 공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익히기 전까지는 저는 웹 UI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컴피 UI와 웹 UI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우리는 함께 알아보았죠. 그럼 나는 이제 입문 단계고 초보니까 웹 UI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웹 UI를 시작하려면 제가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 건데 먼저 올바른 설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올려놨던 이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 방법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설치를 여러 번 해본 결과 물론 D 드라이브나 다른 이동식 디스크에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C 드라이브에 설치를 해야 가장 에러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처음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C 드라이브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난 후에는 이제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또 이미지 생성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VAE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보면서 연구하는 것이 빠른 성장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킬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에러 해결 능력, 두 번째는 컨트롤넷 사용법, 세 번째는 이제 버전 관리 능력을 꼽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에러 해결 능력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할 때 그리고 확장 기능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엄청난 에러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운이 좋거나 환경이 좋으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되게 많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히 이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만 실력이 아니라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컨트롤넷 사용 능력입니다.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이 텍스트 투 이미지 그 자체만으론 사실 미드전이나 달리를 뛰어넘는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프롬프트를 매우 잘 만들면 가능하지만 달리나 미드저니에 비해서는 프롬프트만으로 뭔가를 만들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컨트롤넷인데 이 컨트롤넷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컨트롤넷을 하나를 쓰는 데도 있고 2개, 3개, 4개, 5개, 6개를 겹쳐서 PC 사용만 된다
원한다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능력은 이 컨트롤 넷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스킬 한 가지는 바로 버전 관리 능력입니다. 이게 왜 스킬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중수나 고수의 수준이 되면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버전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 첫 번째 영상인 설치 영상을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현재 설치한 것과 버전이 다르다는 것을요. 웹 UI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 설치를 한 영상을 찍어서 제가 업로드를 하면 1개월, 2개월 뒤에는 또 그 버전이 9버전이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버전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신에서. 그럴 때 다운그레이드 하는 방법 또는 이 웹 UI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그런 버전을 어떻게 바꾸는지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 웹 UI 뿐만 아니라 확장 기능들도 다 버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AD 테일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AD 테일러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찍었던 AD 테일러의 버전과 현재 여러분들이 AD 테일러를 새로 확장 기능에서 설치를 하면 그 버전이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에서는 A라는 작업이 가능한데 최신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A라는 작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루실 수 있게 됩니다. 또는 현재 다운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이 기능이 최신 버전부터는 안 먹힌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그것도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러 해결 능력, 두 번째 컨트롤 넷 사용 능력, 마지막 세 번째 버전 관리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러 해결법은 여러분들이 해당 에러 코드를 복사해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에러는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잘 안 나오면 레딧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때는 최근에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생성형 AI 있죠. 챗 GPT를 통해서 이 에러 코드를 입력해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넷은 반드시 많이 써봐야지만 이 이해력을 높일 수 있으니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버전을 변경하는 방법, 웹 UI나 확장 기능을 사용할 때 이 버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모두 다 올려두었으니 관련 영상들을 한 번씩 보고 따라해 보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요 스킬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SDXL이나 Comfy UI로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Comfy UI부터는 웹 UI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보통 Comfy UI에서 많이들 하고 싶어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영상 작업인데, 이미지 생성에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 그래도 저는 영상 작업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지 생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애니메이트 디프나 무브 투 무브 또는 최근 많이 나왔던 뮤즈 포즈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미지 생성에 대한 감이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면 결국엔 다시 이미지 생성 분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개념을 다시 익히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생성에 이제 익숙해졌고 영상으로 넘어갈 단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레딧이나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Comfy UI에 끌어다가 놓고 노드들 설치하고 만들어 보면서 조금씩 내 스타일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변경해 나가시면 나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도 있고 영상 작업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Comfy UI로 영상까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급 사용자가 되신 겁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스스로 연구하고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의 레벨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이 의견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문부터 고급 수준의 사용자가 어떻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배워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초보였을 때 유튜브나 구글, 레딧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었고 이제는 여러분들께 조금씩 그 정보들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네이버 카페에서 유튜브에 업로드 되지 않은 FAQ나 다양한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